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 SSE로 구현하는 네트워크 보안의 미래로 한 20에서 25분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SSE를 얘기해 볼 건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 왜 이 SSE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파편화되고 있는 이런 싱글 포인트 보안 솔루션의 한계를 우선 짚어보고요. 그리고 왜 SSE가 대안으로 떠오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기업들이, 많은 조직들이 민간 공공 거릴 것 없이 많은 곳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이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가치로서 SSE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은 범위를 좀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잘 알고 계시는 SWG, CASB, RBI, GTNA 같이 웹 트래픽, 클라우드 사스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내부 애플리케이션에 안전하게 접속하기 위한 이런 잘 알려진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들보다는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오늘 모든 기업들, 벤더들이 소개하고 있는 제품이죠. GenAI 보안, GenAI 사용에 대한 가치성, 그리고 통제 다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잘 알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복습하는 차원에서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간단한 학습 시간 한번 갖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SSE, Security Service Edge가 무엇이냐? 쉽게 표현하자면 클라우드 엣지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보안 서비스들의 뭉탱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 보고 계신 SWG부터 시작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제 기업의 네트워크 경계에서 설치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벤더에서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엣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 그런 보안 아키텍처다. 약간 과거도 아니죠. 몇 년 전을 한번 떠올려 보자면 업무든 대부분 사내 내부망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SaaS보다는 내부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했는데,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할 때는 이렇게 VPN 통해서 기업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오게 됐죠. 다시 말해서 보안의 중심이 어디 있었다? 기업과 외부 중간 경계에 있었습니다. 페리미터를 지킨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방화벽이나 기타 보안 솔루션들 단단하게 세우고 네트워크 안과 밖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구조였는데, 현재 들어서는 사스 중심으로 업무가 이동했습니다. 지아, 컨플루언스, 슬랙 많이 쓰고 계시죠? 거기에 요즘은 챗GPT, 클라우드, 제미나이, GenAI 서비스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네트워크의 안과 밖이라는 경계가 사실상 모호해졌고요. 과거에는 경계를 지키는 것이 보안이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환경 자체 모두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등장한 게 제가 말씀드린 SSE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가 사라지니까 공격 표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더 다양한 보안 솔루션, 통제가 필요해졌고요. 이렇게 되면서 단일 보안 솔루션, 하나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솔루션들로는 이 모든 경계를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한계, 불심이 나타났고, 그에 따라서 통합 보안 솔루션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일관된 정책으로 또 통합된 가시성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사용자 기업 안에 있던 밖에 있던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하던 모두 다 동일한 보안 정책을 적용하는 제로 트러스트를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는 SSE 플랫폼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아이러닉하게도 지금 세션 1번, 2번, 3번에서 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도 다 SSE나 SASE를 제공하고 있죠. 그럼 이 SSE의 트렌드 한번 살펴보실게요. 첫 번째는 통합의 가속입니다. 클라이언트들이 여러 벤더들의 개별 솔루션, 하나하나의 솔루션들을 조합해서 SIEM으로 통합하고 SOA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SWG, RBI, CASB, DLP, ATP 뿐만 아니라 CNAP이든 다른 추가적인 보안 솔루션도 하나하나 사서 쓰는 게 아니라 플랫폼에서 사서 쓰고 싶다. 요구가 이제 늘어나고 있죠. 이유 굉장히 명확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안 기능이 늘어날수록 회사 입장에서는 보안 운영 부담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한 곳에서 모든 걸 처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각각 경계가 늘어난 곳에서 처리하다 보면은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수렴하게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안 모델이 단순한 검증에서 지속적인 평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한 번 인증해서 땡이었다면 이제는 지속적으로 평가, 그리고 리스크 기반으로 정책을 계속 조정해서 평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속적인 검증 모델이 모든 트래픽 그리고 모든 사용자의 행위를 클라우드 엣지에서 분석하는 SSE 구조와 아주 자연스럽게 맞물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섀도우 IT에서 섀도우 AI로의 확장입니다. 과거도 아니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도 문제되고 있는 조직이 통제하지 못하는 사스 사용, 이제 섀도우 IT라 불리는 이것이 주요 보안 이슈였는데 요즘엔 여기에서 더불어 이제 통제되지 않은 젠 AI 사용, 섀도우 AI 사용이 새로운 보안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생성형 AI 정말 똑똑하죠. 일할 때는 클라우드 챗 GPT 이제 켜놓지 않고는 업무 못 하는데 그만큼 동시에 데이터 유출의 새로운 경로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스 통제뿐만 아니라 젠 AI 사용에 대한 가시성 제어가 또 이제 SSE 전략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잡함은 이꼬르 취약점이다. 길은 하나인데 이것을 보고 있는 보안 제품이 여러 개라면 병목 현상이 발생하죠. 목이 막힙니다. 저처럼요. 그래서 시장은 개별 기능이 아니라 통합된 실행 모델을 원하고 있다. 둘째, 모든 것에 대한 가시성은 끊임없이 검증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보안은 허용 차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지속적으로 평가한 그 기준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정책을 달리해야 된다. 세 번째, 웹, 사스뿐만 아니라 그 경계가 젠 AI까지 넘어가고 있다입니다. 말씀드린 이런 통합, 지속적인 관리, 섀도우 AI까지 확장되는 경계를 충족하는 구조, 거듭 말씀드린 SSE입니다. 단순히 기능들을 한 곳에 몰아놨다, 통합했다가 아니라 이론에 머물렀던 이런 제로 트러스트를 개념에서 실제 실천으로 전환하는 실행 기반 아키텍처입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제 제공하고 있는 제품들도 지금은 이제 실천이 되었죠. 실제 고객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고 실행 가능성을 검증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둘째로는 국가 및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준수한다겠죠. 예를 들면 이제 한국의 NTSF 같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요구사항을 구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여야만 합니다.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 공공기관에도 들어갈 수 있는 이 금융 공공 클라우드에도 적용될 수 있는 아키텍처여야 된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클라우드의 이점을 활용해서 웹과 사스를 넘어서 젠 AI, LLM까지 확장되는 공격 표면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흐름을 계속 따라오다 보면은 이 SSE가 자연스럽게 도달된 자연스러운 요구 조건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SSE에 확장되고 있는 경계, 이 젠 AI 쪽을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특이점이 진짜 와버렸죠. 특이점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저희도 알게 모르게 이 특이점과 함께 업무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머리를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해외 바이어나 누군가에게 길다란 영문 메일이 왔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이랬나. 일단 컨트롤-C 하죠. 해석하기 귀찮으니까. 그리고 팝하고에 던집니다. 해석해주는 거 맞는지, 그거 보고 나서 요약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제가 제 머릿속으로 파악을 했다면, 저는 요즘 그냥 GPT 키고, 컨트롤-C, 컨트롤-V, 그리고 얘가 보낸 메일 전문 해석해. 그리고 요약해. 원하는 바가 뭔지 나눠서 정리해. 그리고 엔터. 그럼 짜라락 다 정리해서 줍니다. 그리고 제가 대충 적은 메일이나 대충 적은 기획안도 제가 상대하기 싫은 부장님한테는 사조급시 요건만 정리해. 클라이언트에 나가는 거는 공손하게 사람별로, 상황별로, 톤별로 다 적어달라면 적어주고. 이 시점이 와버렸죠. 특이점을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AI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는 이제 중요한 질문이 아니게 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젠 AI가 통제 없이 혼자 일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통제를 하며 잘 활용하고 있는가 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안 관점에선 굉장히 리스키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 저희 같은 GPT 사용자들은 단순히 그냥 메일 번역이야, 기획안 요약이야,
정리야 생각하면서 간단히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 과정에서는 또 내부 문서나 민감한 데이터가 뭐 알게 모르게 외부로 전송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뭐 더 큰 문제라고 하면 이렇게 저희가 보낸 요청에 의해서 만든 응답을 생성하면서 저희의 요청이 다른 시스템으로 재사용되거나 공유되면서 2차, 3차 확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뭐 결국 이 리스크의 본질 따지자 보면은 AI 사용 그 자체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데이터가 어디서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나가는가, 이 모든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가 핵심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 GenAI만을 위한 뭐 완전히 새로운 보안 기능이 필요할까? 저는 약간 이 질문을 디터해서 다르게 보면은 GenAI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해서 새로운 보안 경계를 만든다기보다는 기존의 웹이나 SaaS 애플리케이션 사용 흐름 속에서 데이터가 나가고 섞이고 재확산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새로운 경계를 새로운 보안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저희가 잘 사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 뭐 이메일 게이트웨이, 웹 게이트웨이 아니면 CASB를 통해서 잘 제어하고 있는 경계에 더 많은 가시성 그리고 좀 더 정교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GenAI 보안은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런 CASB 개념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CASB라고 하면은 뭐 SaaS 사용에 대한 가시성과 통제를 제공해주는 이런 보안 솔루션이죠. 뭐 예를 들면 뭐 구글 드라이브에서 DLP 정책 기반으로 뭐 세일즈 팀은 업다운로드를 못하게 해, 기획팀은 공유를 할 수 있게 해, 개발팀은 뭐 문서를 수정할 수 있게 해. 이렇게 사용자 RBAC, ABAC 기반으로 그리고 보안 정책 기반으로 세밀한 정책, 이 SaaS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해주는 고유의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품인데, 이런 식으로 SaaS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각각 기능에 대한 제어를 제공하는 게 CASB라면 GenAI 환경에서는 통제의 단위만 살짝 달라지게 됩니다. GenAI에서는 이 프롬프트라는 하나의 입력 행위, 이 행위 하나만을 가지고 세밀하게 분석하고 통제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GenAI 보안은 새로운 보안이 아니라 SaaS 통제 모델을 더 세밀한 단위로 확장한 구조, CASB를 좀 더 분석적인 CASB, GenAI를 위한 CASB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간단한 이해를 위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GenAI 보안 관점에서는 제가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여러 개 예를 있지만 쉬운 이해를 위해서 제가 두 가지로 나눴고요. 첫 번째는 왼쪽에 있는 AI 자체를 보호하는 보안, Security for AI라고 저는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는 AI 사용을 위한 보안, Security for AI Usage로 제가 나눠 보았습니다. 첫 번째 AI를 보호하는 보안, Security for AI는 이 LLM 모델 자체를 보호하게 됩니다. 뭐 더럽고 엉망진창인 프롬프트 아니면 공격성을 띤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으로부터 이 AI, LLM 모델 무결성을 지키는 영역이고요. 이건 주로 AI를 실제로 직접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데이터 유출에 민감한 영역에서 프라이빗 LLM을 구매해서 직접 운영하는 곳에서 필요한 보안이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계속 얘기할 이런 프롬프트 관련 보안은 이 우측에 있는 AI를 사용하는 기업을 보호하는 그런 보안입니다. 챗GPT, 제미나이 같은 퍼블릭 GenAI를 사용하는 직원들의 사용 행위를 통제하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 유출도 막을 수 있으면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AI 가버넌스를 확보하는 게 목적인 그런 보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AI 모델 자체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AI를 사용하는 조직이 좀 더 안전하게 컴플라이언스를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보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를 들면서 제가 설명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제미나이 툴이죠.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제미나이에서 제 프롬프트 하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요즘 듣자 하니까 너가 제네AI 중에 가장 똑똑하다며 챗GPT 쉽게 제꼈다는데 라고 제가 프로로 쓰고 있는
제미나이에게 GPT를 살살 긁는 메시지를 한 단 던져봤습니다. 옳다구나 깊어서 과찬이시네요 하고 답변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보낸 이 문장, 상단에 있는 문장이 제가 계속 말씀드린 통제가 필요한 영역, 바로 프롬프트 영역입니다. 그리고 제네AI 모델, 이 제미나이는 제 프롬프트를 분석한 뒤에 뭐 자신을 설명하거나 GPT와 비교해서 답변을 생성했죠.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저희가 카톡이나 슬랙, 메신저에서 주고받는 아주 단순한 질의응답처럼 보이긴 하는데, 보안 관점에서는 제가 입력한 이 프롬프트 라인, 이 해당 라인이 굉장히 리스키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롬프트는 그냥 내가 궁금한 질문을 던지는 단순한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더 위험한 리스키함을 들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도 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 안에는 의도, 즉 컨텍스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데, 뭐 겉보기에는 그냥 보통 질문, 일반적인 요청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맥락 속에서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가 많죠. 뭐 예를 들면 지금까지 썼던 내 내용을 가지고 뭐 지난 분기 고객 상담 내용을 요약해줘, 아니면 최근 6개월간 내 내용을 확인해서 프로젝트 보고서를 정리해줘, 뭐 이런 문장 자체, 이 프롬프트 하나 자체에는 기밀이라는 단어가 없고 뭐 위험해 보이는 게 없겠지만, 이 통 맥락을 보고서는 고객 식별 정보나 뭐 사내 전략 정보, 건강 정보, 뭐 인프라 정보 등이 포함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물어보는 이 프롬프트의 단어 그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보낸 이 프롬프트의 맥락을 파악해야지 뭐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정책에 맞춰서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차단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겠죠. 또 그래야지 데이터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보호 수준도 다 달리해서 정책을 매길 수 있습니다. 뭐 같은 프롬프트 입력이라도 어떤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뭐 차단만 할지, 경고만 해야 될지, 감사 로그만 남길지 정책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뭐 오늘 날씨가 어때? 이런 거는 굳이 차단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결국 제네AI 보안은 단순 허용 차단의 영역이기보다는 글쓴 자의 프롬프트 맥락을 잘 이해한 다음에 데이터 성격에 따라서 보안을 적용해야 하는 차등 보호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모니터랩 아이온클라우드 SSE의 제네AI 보안에서는 기업 환경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이 26개 정도의 리스크 시나리오를 가지고 프롬프트를 분석하고 카테고라이징 하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특정 키워드, 기밀, 뭐 건강정보, PII, 뭐 위험 이런 키워드가 있는지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이 어떤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가 조직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뭐 사내 전략 관련 내용이라면 기업 기밀 정보 토픽, 뭐 고객 상담 기록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뭐 개인 정보, 기밀 정보, 또 뭐 의료 데이터, 뭐 기업 내부에 대한 소스 코드, 이런 것들도 다 민감 정보 토픽을 적용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같은 뭐 이런 것들을 요약해줘 라는 요청이라고 하더라도 26개 주제로 나눠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안에 포함된 데이터 성격에 따라서 허용할지, 경고할지, 차단할지, 아니면 로깅만 할지 정책을 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제네AI 보안의 목적을 이뤄야겠죠.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툴을 사용할 수 있게끔 업무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업 리스크를 굉장히 정밀한 단위로 통제하는 것, 다시 말해 정확하게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고, 저희는 그거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모든 분석과 판단은 뭐 규칙 기반 필터링보다는 머신러닝 플러스 AI 엔진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던진 프롬프트는 프록시를 통해서 저희 제네AI AI 엔진에 질의를 하게 되고요. 분석을 마치면 차단을 할지 말지 다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롬프트의 문맥, 의도를 이해한 다음에 뭐 민감도에 따라서 동적으로 평가하는 과정 자체가 AI 분석 엔진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뭐 오픈 웨이트 기반, 뭐 파인 튜닝 이런 말이 어려우니까 이런 건 무시하고 뭐 26개 명령마다 95%까지 정답 나오고 있고, 레이턴시도 뭐 1, 2초 내외라서 뭐 사용자 경험 저해 없이 보안이 적용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제네AI 사용할 수 있다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한 사례 하나 보시겠습니다.
뭐 오른쪽에 제가 길게 코드랑 설명을 입력했는데 뭐 겉으로 보면 이 코드에서 에러가 왜 발생했는지 단순한 질문 같겠지만은 코드 안에는 뭐 API 키도 있을 수도 있고 DB 접속 정보도 포함될 수 있죠. 뭐 내부 네트워크 로직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키워드 필터링으로 API 키, DB, 뭐 regex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제 저희 AI 엔진에서는 이게 기업의 기밀 정보에 대한 소스 코드구나를 물어보서 파악한 다음에 차단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능은 쉬는 시간에 저희 모니터랩 부스에 와서 직접 입력해 보시면서 확인 가능하시니까 한번 시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음은 DLP 또한 적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뭐 SSE 환경에서는 GenAI 말고도 SWG나 카스비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죠. 그 말인 즉슨 SWG와 카스비에 적용되어 있는 기존 DLP 정책도 GenAI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 컴플라이언스 기반으로 데이터 분류 체계도 그대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DLP 정책 로직도 그대로 사용해서 GenAI에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요약하자고 하면은 뭐 새로운 채널이 등장했다고 해서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잘 쓰고 있는 통합 정책에 더 넓은 영역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SSE 기반 GenAI 보안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뭐 AI 보안에서 MCP 게이트웨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GenAI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 MCP,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LLM과 외부 데이터 도구를 연결해주는 이좀 표준 인터페이스인데 뭐 생각해보자면 예전에 저희 한 20년 전에 보면 LG 사이언, 애니콜 같은 거 썼을 때 핸드폰 단자 다 달랐잖아요. 막 젠더 끼고 뭐 말도 안 되는 거 친구 거 빌려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 C타입으로 퉁쳐지게 되면서 모든 핸드폰 기종에서는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고 USB 연결할 수 있게 됐죠. MCP가 그것과 같습니다. LLM이 다르고 LLM과 연결하는 SAS 데이터든 DB 데이터든 외부 데이터가 각각 갈라도 이 MCP로 표준 MCP 프로토콜로 다 연결을 할 수 있는 그 연결의 표준이 바로 이 MCP인데 이 외부 데이터나 시스템 연결될 때 사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질문을 하고 외부로부터 답변을 받는 게 아니라 뭐 만약에 LLM과 사내 DB를 연결했다면 뭐 사내 DB를 조회해서 특정 데이터만 가져오거나 뭐 ERP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코드 저장소에서 코드를 확인한 다음에 코드 리뷰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잘 쓰고 계신 지라, 슬랙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호출을 할 때 이 표준 인터페이스인 MCP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편리한 만큼 문제가 항상 생깁니다. 이제 LLM이 DB나 ERP 코드 저장소에 연결되는 순간 리스크 성격이 달라지는데 사용자 권한을 초과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일, 뭐 아니면 단순 조회 요청 한 번으로 뭐 전체 DB나 파일 시스템 구조가 모델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면은 뭐 내부자가 뭐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프롬프트 인젝션, SQL 인젝션, 뭐 탈옥 등을 통해서 모델 자체를 오염시켜서 바보 멍청이를 만들어주는 그런 직접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게 바로 MCP 게이트웨이입니다. 이제 MCP 게이트웨이는 LLM과 그 외부 시스템, 내부 시스템 사이에 위치하게 돼서요. 사용자 권한을 초과한 접근을 제어하거나 LLM 호출 범위를 제어하고 데이터 응답을 필터링하거나 차단을 해서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롬프트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악의적인 요청은 중간에서 끊어서 애초에 외부 질의를 못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GenAI 보안이랑 마찬가지로 모든 요청, 응답이 감사 로그에 기록되기 때문에 사용자별로 전부 추적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통제 지점이 네트워크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호출 단위로 이동하는 환경, 그 호출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이 MCP 게이트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GenAI 보안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뭐 프롬프트 분석부터 맥락 기반 통제, DLP, MCP 게이트웨이 이 모두가 이 SSE라는 프레임워크 안에 포함되게 되는 보안 스택 중에 하나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SSE라는 거는 고정된 하나의 보안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제 확장되는 경계를 따라서 계속 보안 서비스와 기능과 좋은 것들을 흡수해 나가는 보안 프레임워크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위협이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제품을 API로 통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책 프레임워크 안에서
통제 영역을 점점 더 확장해 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뭐 JNAI 역시도 그 확장의 일부죠. 예전에 SaaS 애플리케이션이 없을 때는 SWG 하나로 통제가 가능했다면 클라우드 SaaS 애플리케이션이 생기면서 CASB가 들어간 것처럼 GenAI라는 SaaS 애플리케이션이 생겼으니까 저희가 이 GenAI에 대한 영역을 넓힌 것 뿐입니다. 뭐 앞으로 뭐 GenAI를 제외한 뭐 또 다른 기술이 혹은 뭐 근 몇 년 안에 새롭게 발생하더라도 등장하더라도 뭐 SSE는 동일한 방식으로 그 경계를 흡수해서 거기에 만족하는 보안 기능을 또 내놓겠죠. 이런 SSE 대표적으로 아이온 클라우드, 모니터랩의 아이온 클라우드 SSE가 민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저희만 되는 공공기관, 공공 클라우드까지 섭렵해서 완벽한 제로 트러스트 실행을 위해서 이제 다 열심히 발뛰고 있는 그런 가장 적절한 플랫폼임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세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